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경영혁신 전문가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실전 경영기획 공부 제7번째 사업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전이라기보다는 가장 개념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전에 응용하고 적용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원론이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홍대리하고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좀 교육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사업에 대한 이해 파트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실전적인 사업 진행 관리에 대해서 이제 팁, 원 포인트 레슨 뭐 이런 개념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어떤 이해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사업을 보는 관점이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이제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뷰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은 업무의 역할이 뭐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어떤 뷰 포인트가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사업가다. 그 사람이 사장이 됐든 아니면 실무자가 됐든 어떤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혹은 직접 실행하는 이런 사업가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면, 사업이 이 고객이나 시장에서 보는, 고객이나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포인트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어떤 이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의 내용보다는 그 이전에 고객이나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니즈라고 할까요? 불만이라고 할까요? 완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중요시합니다. 또 다른 어떤 그 업무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는 이제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그러면 예를 들면 그 기술을 직접 이제 구현을 하거나 혹은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운영을 하거나 이런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죠. 그 산업의 어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냐면 고객의 니즈나 시장의 어떤 그런 니즈보다는 내가 만들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이 사업, 이 서비스, 이 상품의 품질, 이 상품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죠. 그런 쪽을 많이 보죠. 경쟁 상품보다 훨씬 더 빠르고 다양한 기능을 주고 편리한 어떤 이용 환경, 아니면 이렇게 디자인이 미려하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죠. 전문가들은 고객이 기대는 이제 2차적으로 이제 봅니다. 그러면 경영기획 실무자인 그 홍대리 같은 그러니까 사업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이제 사업에 대한 진행 관리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이게 전문가 관점에서 어떤 사업의 어떤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안 되고요. 또 사업가 관점에서 어떤 시장이나 고객 그런 것도 아니고요. 사업 진행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먼저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업가 관점이나 전문가 관점이나 이 사업 관리자, 경영기획 관점이나 어디가 맞다 혹은 어디가 틀렸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조직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뷰 포인트가 다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적 관점의 사람이 없고, 사업가적인 관점의 사람이 없고, 사업 진행 관리 관점의 사람이 없으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3자 역할이 공이 있어야 되고, 물론 이 3자 역할이 한 명이 할 수도 있고 10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서로 코어가는 그래서 시너지를 내는 어떤 상승작용을 해내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사실은 경영진이 할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다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에 대한 이제 관점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개별 사업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숲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볼 수 있는 그 관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업의 전체를 보는 전체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전체 그림이라는 거는 교과서적으로 혹은 사업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막 그런 어떤 툴을 이용하거나 어떤 뭐 이렇게 같이 어떤 그런 방법을 이용하거나 프로세스를 이용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이 사업가가 됐던 전문가가 됐던 기획자가 됐던 현장에 정통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의 기본 어떤 그 과정에서 익히 몸으로 알고 있죠. 피부로 다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이 정리하는 그거는 또 다른 관점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 관리를 하는 사람은 어떤 그런 기본적인 툴이나 도구나 어떤 프레임 같은 것들을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좋고요. 그 프레임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숙련도, 이게 좀 필요합니다. 이제 그 어떤 그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 차원에서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걸 통해서 프레임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 그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제가 추천하는 그 프레임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인터넷 같은데 이제 그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인데 전체 사업의 뷰를 이제 어떻게 하면 고객이 있습니다. 이 고객은 이제 포지셔닝이죠. 이제 타겟 고객. 이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혹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회사를 다 고객으로 할 수는 없죠. 어떤 특징을 찾아야 됩니다. 그 포지셔닝 차원의 고객이 있고요. 이 고객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죠. 어떤 관계를 가져갈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채널. 이 채널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나 어떤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방법이죠.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될까요? 그게 가치 제공입니다. 어떤 가치 제공과 관련해서 고객과 관계 관리도 하면서 채널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활동이 있고 자본이 있고 그 다음에 파트너.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요. 그 파트너와 함께 어떤 활동을 해 나가야 되고 그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자본이 필요하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떤 이게 수익인가요? 수익. 그 다음에 비용. 수익을 만들어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비용이 필요하죠. 이게 이제 바텀라인이 이제 아래 부분이죠. 핵심은 어떤 비용을 들여서 어떤 수익을 낸다. 이게 이제 조직이 살아남기 위한 이제 기본적인 바텀라인입니다. 핵심.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들여서 얼마를 남겨서 계속 지속 성장을 하는 이 구조죠. 그러려 그러면 이런 앞에 있는 이 활동이나 개념들이 다 잘 성공적으로 이렇게 유지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인데요. 요 개념의 요 그림들을 이제 물론 이거 말고도 프레임을 많이 다른 걸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쭉 보면서 제가 이제 조직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본 결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가장 전체 사업의 뷰를 볼 수 있는 좋은 프레임이다.
라고 이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뭐 다른 걸 봐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고객입니다. 그 다음에 가치 제공, 그 다음에 수익 모델. 뭐 다른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같이 중요하지 않은 건 없죠. 다. 이 세 가지를 성공한다고 해서 다른 게 실패하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일반적으로 사업 진행 관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치 제공 부분이 되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그게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이 고객은 잠재 고객일 수도 있고, 직접 이용하고 있는 고객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겟팅을 하지 않는 고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고객이 이제 그걸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잠재 뭐 이런 고객들의 이 상황들을 잘 이제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이냐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수익 모델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설명할 게 되게 많은데 그걸 설명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직접 인터넷을 참조하거나 혹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그 책자도 있습니다. 그 책을 보거나 해서 좀 이거는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의 전체에 이해를 하는 이 틀을 가지고 이제 이해를 했다 그러면 이 원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나온 이유는 어떤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성공 포인트, 그러니까 성공 어떤 요소 혹은 성공 가능성, 성공 전략 이런 거를 이제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포스트잇 같은 걸 활용을 해서 뭐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걸 해서 어떻게 막 이런 것들을 해서 막 아이디어를 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이제 이런 걸 구상을 하는 전체 사업에 대한 어떤 구상을 하는 이런 용도로 만들었었지만 사업 진행 관리를 하는 담당자, 그러니까 경영기획 담당자는 이 모델은 어떤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혹은 소통,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는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이용해서 사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사업을 성공시켜 나가는 어떤 턴을 만드는 구조화를 시키는 데 활용을 한다면 사업 진행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은 사업에 대한 공감대와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쭉 자기가 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 담당자 혹은 각종 뭐 지원 담당자 등등등등 이 많은 사람들과 이 사업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제 지원을 하고 스포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전체 이해를 서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업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코끼리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뭐 사자 모양을 그리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하이에나 모양을 그리고 있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통과 공감대의 어떤 기준선, 그러니까 사업관리의 어떤 시작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걸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나만의 지식으로 생각하고 오픈하지 않는 순간에 이 조직이나 시너지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좀 제가 말하는 어떤 취지를 이제 이해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서 단지 공감대나 소통만 할 거냐? 아니죠. 공감대를 형성해서 소통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출발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죠. 그럼 뭘 만들어내기 위한 것입니까? 사업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죠. 사업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숲을 아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숲이 있죠. 산마다 숲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숲은 없습니다. 그 숲마다 다 특성이 있고 다 어떤 차이점이 다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숲을 잘 가꾸려고 그러면 그 숲의 그 사정에 맞는
어떤 전략을 마련하고 스포 지원을 해줘야 그 숲이 무성하고 잘 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 공감대와 소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나 그러면 인사이트를 가져야 돼. 사업에 대한 인사이트 어떻게 하느냐? 학위 실습이죠. 학습. 계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핵심을 이해해야 됩니다. 인사이트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플러스 코업을 해야 됩니다. 코업 체계. 사업을 진행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어떤 지원을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건데, 그거를 나 혼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같이 이제 코업하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인사이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의 어떤 본질, 핵심, 업의 본질. 저는 개인적으로 업의 본질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 업의 본질을 캐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업의 본질이란 뭐냐? 제가 예를 들어보면 호떡집이 있다 이거죠. 그럼 호떡집은 여러 가지 어떤 경쟁 요인이 있습니다. 맛이 좋아야 되겠죠, 당연히. 또 하나는 빨리 구워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먹기에 또 편하도록 뭔가를 해줘야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 가게가 굉장히 이뻐야 되고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호떡집이 똑같은 경쟁을 하느냐. 예를 들면, 맛, 그 다음에 속도, 편리성, 등등등. 이걸 통해서 평균적으로 점수가 제일 높으면 성공하는 호떡집이고, 점수가 낮으면 실패하는 호떡집이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맛만 하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맛이 있죠. 크기도 다양할 수도 있고요. 안에 있는 들어가는 재료도, 색깔도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앞에 있는 호떡집과 지하철 옆에 있는 호떡집과 시장 입구에 있는 호떡집과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한 50m 좀 떨어지는 호떡집과 다 다릅니다. 성공 포인트가. 물론 맛도 좋고 속도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해서 항상 이렇게 좀 떨어진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항상 실패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단 하나의 핵심 경쟁력만 있으면 다 됩니다. 예를 들면 맛이 정말 특이해.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불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예를 들면 맛있는 호떡을 만들기가 힘들어. 그런데 호떡집을 하고 싶어. 왜냐? 시장통 입구에 보니 떡볶이집도 있고 핫도그집도 있는데 호떡집만 없다 이거죠. 사람이 엄청 많이 다니는데 그 분식을 많이 써먹더라 이거죠. 그러면 요 자리에서 호떡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굳이 맛이 없더라도, 맛이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먹고 이렇게 구토를 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특이점이 없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적합하도록만 만들어 놓으면 팔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역으로 말하면 뭐냐 그러면, 내가 호떡을 맛있게 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기술이 없다면 입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호떡집의 성공 요인은 입지라는 거죠. 맛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학교 앞도 아니고 시장통 입구도 아니고 지하철역 입구도 아니고 그냥 지하철에서 한 50m 떨어져 있는 거기 호떡집을 한다 그러면, 만약 맛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맛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맛있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 맛있다는 걸 알리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맛은 있고 그 맛있다는 걸 알리는, 입소문을 통하든 전단지를 통하든 간에 그게 핵심인 거죠. 그런 게 이제 이 업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 업의 본질은 사실은 사업가라면 혹은 전문가라면 사업을 하기 이전의 업의 본질을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업의 본질에 맞게끔 가치 제공의 핵심을 둬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가치 제공에 잘 맞는 고객을 타겟팅을 해야 됩니다. 거꾸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고객을 타겟팅한 다음에 거기에 가장 잘 맞는 가치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업의 본질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실패를 하죠. 뭐 업의 본질 차원에서 잘못됐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그러면 사전적으로 정의된 업의 본질이 실제로 사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안 먹힌다 얘기죠. 실패를 한다 얘기죠. 그럴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다 업의 본질, 자기가 사전에 정의된 그 업의 본질에 따라서 충실하게 사업을 했더니 성공을 하더라. 이런 거 보장이 안 되죠. 그러면 사후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적인 개념에서는 사업가가 업의 본질을 정의해서 그 본질에 맞게끔 해서 이 사업을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사후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사업 진행 관련하는 경영기획 담당자는 사후적으로 업의 본질에 대해서 캐치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이 사업에 대한 공감대 소통을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 사업가나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업의 본질을 캐치를 해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구상한 게 아니라 사업가가 구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이용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사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캐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업의 본질을 사후적으로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사업 진행 관리를 하면서 이 사후적으로 알게 된 사후적으로 알게 된 이 업의 본질을 계속적으로 화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 업의 본질에 의할 때 우리의 가치 제공은 적절하냐? 예를 들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입지를 가지고 승부를 하겠어라고 했는데 입지가 안 맞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애초에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업의 본질에 맞게끔 입지를 옮기거나 아니면 업의 본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맞서로 승부하자. 그래서 남대문 시장 앞에 있는 호떡 잘 굽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많이 주고 레시피를 제휴를 해서 배워오는 거죠.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후적인 업의 본질 관점에서 경영기획 전문가가 사업 진행 관리할 때 그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사업가도 사전적으로 정해놓은 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플랜 두 시 피드백 과정에서 업의 본질을 바꿔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업가의 관점은 정해진 것을 의욕을 갖고 일관성에 추진해 나가는 게 그 사업가의 대부분의 어떤 그 속성이고요. 물론 근데 그게 맞다는 건 아닙니다. 바꿔야 되는 건데. 반면에 사업 진행 관리하는 사람은 그 업의 본질이 과연 유효하냐? 바꿀 수는 없느냐?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왜 근데 그게 올바른데 왜 잘 안 먹힐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고민 과정에서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지원,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업관리 담당자는 이제 경영기획 담당자 중에 사업관리 담당하는 사람은 이 사업가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목표 대비 성과에 대해서 왜 잘못됐는지, 왜 어떻게 됐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다 듣고 그거에 따라서 평가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냥 이제 팔로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는 올바른 사업 진행 관리를 할 수 없고 올바른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한 것도 아니고 올바른 경기기획 실무자도 아니다 이거죠. 물론 코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프레임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게 맞지만 사업 진행 관리 과정에서는 나름의 인사이트를 확보해서 어떤 문제를 해야 되고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계속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질문이다 이거죠. 질문을 통해서 그걸 해야 되는 그 질문의 핵심 포인트는 업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다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이거는 사실은 실전 개념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업의 성공 요소, 그 다음에 어떤 성공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죠. 이제 성공 요소와 성공 가능성은 이제 업의 본질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지금 문제가 돼 있고 뭘 해결하면 되고 과연 해결되느냐 이런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런 그 과정에서 이 경영기획 담당자, 그러니까 사업 진행 관리를 하는 담당자는 나름의 예측을 합니다. 지금 그 사업가에서 사업부서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지원을 해서 이런 문제 해결을 해줘서 이렇게 하면 아마도 요 정도의 어떤 뭐 결과치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제 예측이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예측을 해서 이제 지켜보다가 한 달 뒤든 두 달 뒤든 지켜봤더니 예상대로 됐어, 결과가. 그러면 이제 제대로 한 거고요. 예상대로 안 됐어. 예상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러면 왜 예상대로 안 됐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업의 본질 관점에서 이런 비즈니스의 어떤 성공 요소나 성공 가능성들을 계속 체크해 나오고 해줘야 됩니다. 그게 사업 진행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어떤 그 평가 시스템을 운용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결과만 보면 됩니다. 그죠? 결과에서 목표 대비 얼마나 잘했다 못했다. 그리고 왜 그렇다. 그 다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소위 말하는 그냥 뭐 자료 정리자죠. 이제 그거는 사업 진행 관리 차원에서는 역할이 아무도 안 하는 거하고 똑같다. 사업 진행 관리자가 되려면 문제 해결을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업의 성공 요소와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되고 그것들은 결국 업의 본질을 가장 핵심으로 하는 이 사업 전반에 대한 포인트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업에 대한 인사이트다. 이제 그런 것들은 항상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은 사전 예측과 그 결과치를 보고 그 갭을 비교하면서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게 도출이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코업을 해야 되죠.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 사업가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관리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업 체계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 코업 체계는 평가 시스템을 할 때 연말에 한 번, 혹은 뭐 반기에 한 번 이게 아니라 계속적인 플로우 관점에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뭐 4월 17일 날 갑자기 물어봐. 그러면 쭉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뭘 했고 앞으로 한 1년 동안 뭘 했고 앞으로 2년 동안 쭉 나와야 됩니다. 그게 플로우 관점에서 계속적인 진행 관리인 거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 코어 체계가 거의 에자일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큰 어떤 구상을 한 뒤에 어느 일정 시기가 지나서 그 구상된 것들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큰 구상에 주간 단위든 뭐 격주 단위든 간에 일어나고 있는 조그만 타스크들을 이제 이 평가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에 접근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매뉴얼로는 이렇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인프라 시스템의 어떤 그런 지원, 이게 많이 필요하고요. 지금 우리 뭐 MRC나 경영 시스템들은 이런 쪽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에자일 관점에서 코업이 계속되면서 플로우 관점에서 이 사업 진행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이게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또 경영 활동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한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군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실제로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서 빅데이터라든지 뭐 클라우드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AI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 AI나 뭐 클라우드나 모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트렌드 기술일 수도 있지만 사업 관리를 잘하기 위한 어떤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CRM 이런 부분들도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 있는 사전적인 사후적인 업무 문제, 업무 본질과 쭉 이야기했던 것들을 검증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도구로 CRM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단순하게 고객을 서포트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업의 본질과 사업의 진행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CRM의 기존 고객과 잠재 고객과 어떤 제3의 어떤 고객, 그 다음에 시장 트렌드나 어떤 고객, 그 경쟁사의 고객,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고 평가하고 있는, 그래서 이거를 AI 관점에서 이런 시스템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관점의 접근,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 진행 관리에서 문제 해결 이거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 기획 담당자라면, 사업 진행 관리를 담당자라면 이제 이런 CRM 기반의, 뭐 CRM의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고객이나 시장에서 생기는 수많은 데이터, 그 빅데이터를 AI 관점으로 활용을 해서 사업의 진행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게 기존의 이제 시스템으로는 CRM이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이제 CRM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개념의 하나 접근, 어떤 시스템적인 인프라적인 어떤 그런 지원, 뭐 같이 맥락을 해서 그런 게 되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매뉴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필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브랜딩입니다. 브랜딩. 이 브랜딩의 중요성은 모든 경영 전문가들은 다 공감하고 중요성을 다 인정을 합니다. 뭐 브랜딩의 중요성이나 가치나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독립된 어떤 그런 강의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서는 브랜딩 관점에서도 사업 진행 관리를 해야 된다, 혹은 사업 진행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브랜딩이란 포인트를 활용을 해야 된다, 중요시해야 된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업 진행 관리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말한 문제 해결과 지원이지만, 실패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철수를 해야 됩니다. 이 바텀라인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사실은 위에가 아무리 좋더라도 계속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생존의 문제니까. 그래서 실패 가능성이 있고 성공할 수 없는 그런 게 확실하다면 철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바텀라인이 수지가 개런티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철수를 하지 않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는 너무나 당연하다시피 time to profit. 그러니까 수익이 낼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업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충분하다는 말이 조금 웃겨있지만 어쨌든 많은 적당한 시간을 줘야만이 수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time to profit만큼은 그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건 투자 관점에서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브랜딩입니다. 이 브랜딩은 브랜딩 차원에서 의미와 가치가 있을 때는 적정 안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 시너지입니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텀라인에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다른 사업이나 혹은 새로운 어떤 신사업이나,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대부분의 어떤 현실을 보면, 사업관리 현실을 보면, 그 사업만 딱 떼가지고 수익 분석을 해서 적자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 계속적으로 드랍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랍을 하거나 혹은 계속적으로 수지 개선을 하라고 계속 푸시를 압력을 합니다. 수지 개선을 계속 압력을 하면 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편법을 쓰거나 지름길을 갖거나 이런 이제 수단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퇴출시키는 게 좋고요. 그럼 이제 이 잘못된 부작용이 생기니까요. 퇴출시키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제대로 적자가 나더라도 제대로 이 문제 해결과 지원을 해서 사업 진행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경우가 브랜딩으로서 시너지가 있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딩 관점에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이 사업가 관점이나 전문가 관점에서는 그걸 보기가 힘듭니다. 사업 진행 관리를 담당하는 그 경영기획 담당자만이 이 전체 사업을 보면서 이 서로 간의 어떤 시너지, 상승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떤 사업에 대한 이해, 전반적인 개념적인 이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전, 팁 혹은 원포인트 레슨 차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